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끝나니까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인기가 넘어와서 난리를 치고 돌아간 모양인데요. 동아일보가 제일 도발적으로 아마 표제를 뽑은 것 같습니다. 북무인기 서울 침투 땡땡땡 군 백발 쏘고도 놓쳤다. 아마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원래는 김여정이 그 개나발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기들이 만든 무기나 그다음에 정찰 유성이 허접하다라고 했더니 뭐 보여주겠다. 우리가 그런 허접한 놈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쟤는 뭐 대단한 또 뭐 무슨 보복이나 뭐 있을 줄 알았더니 기껏해 이제 무인기 5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무인기가 넘어온 거는 10시 조금 지나서인데 아마 우리 군이 정확하게 발견한 거는 10시 한 25분 정도 되는 것 같고 강화, 김포, 뭐 서울 북부 이런 지역을 갖다가 침범하다가 하는데 문제는 5시간이나 한국 영공을 갖다가 상공을 돌다가 갔는데 요격을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뭐 비행기 한 대 떴다 그러네요. 보니까 동아일보에 가면 그렇습니다. KF-1이라고 경전투기인데 5대가 떴는데 겨우 이제 전투기 하나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 전투기마저도 이제 뭐 강원도 행성에 뭐 추락했다. 땅에 조종사 2명 살아남았습니다만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뭐 석연치가 않은데 일단 물론 이제 조그만 그 사람 크기 정도의 그런 무인기를 격추시킨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북한이 도발할 때 맨날 다음에는 잘하겠다. 다음에는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즉각 대응한 건 아직도 형편없네 보니까. 그래서 한 대는 도로 북으로 돌아갔고 4대는 빙빙 돌다가 행적을 알 수가 없다. 어떤 경로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대한 보이스카우트 협회에다 용역을 줘도 보이스카우트 대원들 산에 풀어놔도 한 대는 북한으로 넘어가고 4대는 잘 모르겠다 하는 정도는 결과를 얻어내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은 군의 대응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물론 뭐 우리가 군 복무를 해가지고 똑같은 시뮬레이션 해보고 야 이거 쉽지 않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으나 여하간 요 최근에 1년의 도발에 대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가 이런 거는. 지난 노무현 때도 그랬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군대를 보이스카우트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상실케 하는 거죠. 그게 걔네들이 원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스카우트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쟁을 이제 하기 싫어하는 그런 군인들을 만들라는 게 걔들 목적이겠죠. 그래서 실제 제 아는 그 친척이 군에 뭐 정훈장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거의 뭐 보이스카우트 수준 같다 그래. 의식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다음 실제 군의 어떤 그 작전 지침에 명시된 그런 내용들만 봐도 이게 도대체 군대냐라고 할 막 그런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대응하는 능력도 뭐 부족하다. 그 드론 전쟁이 지금 뭐 임박했다는 건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한데 뭐 드론이 그간에 사실은 좀 뜸했습니다. 북한이 한 2013년이든 14년이든가요. 그때는 꽤 뭐 여러 차례 도발을 했었고 한데 그동안에는 뜸하다가 2017년에 한 번 했었네요. 2017년 6월인가 제 기억에. 그러다가 이번에 드론을 띄운 건 아마 5년 만에 아마 저런 도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영공을 들어왔으니까 뉴스에 따르면 무슨 뭐 경고 사격을 했다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북한거다 싶으면 그냥 격추시켜야지 무슨 경고 사격입니까? 경고 사격하는 경고 사격을 100발씩 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격추를 시도하다가 잘 못했다 이거겠죠. 그리고 그거 뭐 무슨 뭐 KF-1이라는 거 그거는 뭐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냥 물론 이제 제트기가 뜬다고 해서 드론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프로펠러가 적당한지도 모르겠으나 기껏 한 대 띄었는데 그것도 막 행성에 처박혔다. 막 이쯤 되면 이제 우스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저는 우스도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여정이가 뭐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아이 그러면 무슨 뭐 ICBM을 다시 한 방 더 쏘든가 누가 뭐 저 대기권 재진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하는 걸 보여주던가 해야지. 뭐 그것도 안 하면서 장난같이 말이지 뭐 비행기 너그 잘 띄우지는 못하네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연날리기 하는 뭐 이런 수준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하는 꼬라지가 좀 웃기기 막 한이 없는데 하여튼 막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군 당국에서는 계속 뭐 남은 그 내기 뭐 행적을 조사 중이다 하는데 이미 날라가고 다 뭐 딴 데로 떨어졌든지 북으로 돌아갔든지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뭐 수십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북한이 이 드론 발사 이전에 또 탄도미사일 2발을 쐈죠.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마 ICBM 8발 그다음에 각종 탄도미사일 다 합쳐가지고 65발을 언론 보도하는데 제가 카운팅한 건 67발입니다. 그 정도라면 역대 최다.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물론 이제 뭐 코인 세탁이라든가 그다음에 해킹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맞췄을 거다. 그
북한이 해킹한 돈 금액 같은 것 같아 대충 산정해 보니까 저 정도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달을 했겠죠, 돈을. 그럼 중국에서도 아마 도와줬을 거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정말 심각한 고래가 2022년이 형식적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지난 9월 달에 자기들 헌법에다가, 걔들은 헌법 지 맘대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무슨 의회가 국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조율하고 서로 싸우고 투표 붙이는 게 없으니까 적군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명문화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사실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조문상이 없었는데 저 헌법에 그걸 박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ICBM을 쏜 거는 그건 아마 거리가 고각도로 쐈지만 한 6,100km 정도 아마 날아갔던 걸로, 그 거리가 말이죠. 고각으로 발사한 거. 그래서 김일성이 말대로 정상 각도로 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을 훨씬 뛰어넘고 15,000km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협박을 하면서 우리가 저 새끼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응을 했더니, 특히 이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같은 사람, 쟤들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다. 실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벽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성공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성공했었을 거다라는 추측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1, 2년 지난 다음에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정밀 분석은 우리가 미국의 연구기관이라든지 미국 방송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100% 믿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여하간 최근에 북한이 이제 다섯 개 부분에 이제 군 현대화 들어갔다 매진하면서 대부분 아마 성공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탄도 미사일 이런 거, 그다음에 정찰 위성, ICBM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 확실히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거는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 그건 아직까지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미사일이 상당 수준의 그런 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핵심 기술은 아직까지는 북한이 넘기지 않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추측이 되네요. 지금까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시켜서 발사에 임했다라는 뉴스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드론 도발, 앞으로 또 도발이 계속되겠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싸게, 그때야 지금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2014년 그때 여러 발 쐈을 때 그 기체로 봤을 때 굉장히 허접한 것들이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그 프라모델식으로 갖고 놀던 에스콰이어, 세스나 이런 그런 어떤 그 경비행기 기종 같은 그런 형태였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란제 샤헤드 136과 같은 형태를 지닌 그런 그 드론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날려본 거는 그렇게 막 그 대단한 수준의 대단한 고기술의 어떤 그런 드론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맞추지는 못했으니까 일부 정찰 드론을 날려보내가지고 북쪽에 이제 북한의 군사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몇 개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떨어뜨려야죠.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못할 망정 저렇게 드론이 5개나 들어왔으면 한 대 정도는 부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몇 년 전, 5년 전, 6년 전에 들어왔던 것들은 그거는 아마 자체 결함으로 비행을 하다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수거한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요격에 성공시킨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어떻게 요격할 건가, 어떻게 사전 탐지를 확하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군 당국이 좀 더 심의를 기울여서 조사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은 과연 굉장히 북한이 적극적인 도발을 했을 경우에 지금 단순히 드론을 띄운다든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지상군을 갖다가 특정 지역에 투입하는 문제, 백령도라든가 서해 5도 같은 그런 구역이겠죠. 그랬을 때 과연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 혹자는 어떤 방송 매체에 나와가지고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건 옳으나 무슨 긴장 완화의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김여정의 말대로 그냥 개나발이죠. 이 말대로 그냥 개나발이죠. 지금 그런 거 만든다고 한 라인 구축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먹물 여러분들. 저런 것들 보면 저게 이제 과거에 문정권 때도 저런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저런 것들이 또 MBC 이런 데 불려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권이 어떤 놈들이 잡았냐에 따라서 이제 수위를 조금 조절하겠죠. 그죠? 문재인 때는 이제 친북적인 종북적인 발언하다가 지금은 이제 보수 정권으로 이제 보수 정권도 아니지만
막 그런 좀 우익 정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또 거기 맞춰서 이렇게 자기 발언들 톤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역력해 보이는데 아무튼 과연 여러 가지 군의 대응책에서 우려하는 거는 정말 북한의 어떤 그 극단적인 도발, 그다음에 전쟁에 준하는 그런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이 과연 어느 정도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는 제가 지금 현재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밖에 못합니다만 군인들 장병들 스스로가 보이스카우트 수준밖에 안 되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건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에 나왔었는데 지금 현직 육군 사관학교에 그러니까 아직 임관을 하지 않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있는 30%가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니고 북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20대 같으면은 무슨 뭐 IT 세대잖아요. 컴퓨터 다루지 않아. 핸드폰에 미치는 이런 애들. 그럼 그런 애들 위키피디아 치보면은 100% 남침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30%가 북침으로 하니까 육군 사관학교 생도가 30%가 북침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정교조 영향을 받은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도 그런 방송 매체들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북침을 하든 남침을 하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그거는 뭐 만천에 다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인간해가지고 전선에 배치됐을 때 이거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성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에 있다가 탈북한 장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십몇 년 동안 북한군에 인민군에 이제 복무를 하다가 월북한 다음에는 이제 한국군에 있다가 얼마 전에 대령으로 이제 제대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적은 북한이었습니다만 군 생활은 한국에서 2배 이상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은 한국 군대 내 장교고 쫄병이고 간에 30%가 빨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빨개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군에 복무하면서도 해방 이후의 정통성은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둥, 걔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친일파를 제거했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군의 실정입니다. 이런 아들이 전쟁 터졌을 때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친러파가 저렇게 많은데 4, 5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친서방파, 한 번은 친러파 이런 애들 정권을 잡으면서 서구 사회의 어떤 자유세계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저게 완전히 러시아 편에 서거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팽배했었으나 다행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친러파들을 갖다가 다 구속시키거나 처형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걔들을 솎아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참 애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83년에 주사파가 득세하면서 다른 어떤 개파 조직들을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그때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NLPD로 출발했습니다. 결국엔 NL이 성공하죠. PD는 그 지하로 잠적해요. PD한테 잔당들이라는 게 지금 정의당이 저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 8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친구나 친척, 부모님, 그 다음에 정보기관에 있는 제 친척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얘들 빨개 맞다라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센데 한국에 그런 직업적 빨개는 나오지 않는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직업적 공산주의자들 맞다고. 지금도 걔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걔들이 한국 사회 요러요러해. 그러니까 1987년에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구현되면서 걔들이 더 이상 폭력혁명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노동계, 법조계, 정부기관, 군당국, 교육계 모두 파고들어가지고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식의 진지전에 돌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걔들이 정부 요직을 갖다가 다 장악한 이런 사태까지 왔었죠. 결국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려하던 대표님과 제가 우려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설사 그거를 정권 교체라든가 투표를 통해서 없앴다고 하더라도 군이나 법조계 이런 요런 아직도 기생충 같은 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빨갱이는 있죠. 이념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빨갱이라는 거는 가정주부가 청소 제대로 안 하고 쓰레기 제때 안 치우면 초파를 끼는 거하고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는 저 민노총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구석 안에도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100배 이상의 투쟁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빨갱이들 설사 자식이든 자신의 부모라 하더라도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장기간에 걸친 혁명 21의 문화투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드론 하나 사태로 너무 좀 비약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군 당국 또는 군 내부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월북한 그 장교분의 말이 맞다면은, 그분의 관찰 내용이 맞다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 30%는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중에 나머지 30%는 싸울 의지가 있는데 마음이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총질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 실제 50몇만, 그 60만이 달하는 대군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요. 이번 사태를 우리 군의 동태,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사상, 이런 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신기 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군을 다시 육성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가올 임박한 위기, 준전시 사태에 있어서의 이제 한국군의 대응 태세, 이런 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방송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